이번 사연은 전문직 남자와 결혼하니 집 해오고 사업체도 차려줘야 한다고 개소리하던 예비신우를 시원하게 응징하고 파혼했다는 사연인데요. 진짜 거지근성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죄인가요?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는 예비신우이 때문에 얼마 전 파혼했습니다. 정말 욕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데 제가 욕을 할 줄 몰라서 많이 하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욕은 나쁜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가급적 쓰지 않고 살았는데 욕이 필요할 때도 있더라고요. 안 쓰더라도 배워둘 걸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민 많이 했고 결과적으로 파혼을 하게 되니 굳이 그렇게 고민할 일이었는지 의문입니다. 길게 고민할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제 얘기 들어봐 주시고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누군가와 마찰이 생기더라도 될 수 있으면 싸움을 피하는 스타일입니다. 큰 소리 나는 것도 싫고 감정 소모하는 것도 싫어서요. 그 사람 안 보고 살면 되는데 굳이 체력을 낭비해가면서 싸우는 것은 헛수고라는 생각이었었어요. 싸우지 않으려고 피하면 만만하게 보고 더 괴롭히려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비신우이가 딱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가 약한 사람도 아니에요. 싸우는 것을 싫어할 뿐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참고만 있는 성격도 아닙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좋게 넘기려고 하죠. 제가 좋게 넘어가려고 했더니 예비신우이는 제가 우습게 보였나 봐요. 얘랑과는 집안 어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저희 아빠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이십니다. 저와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저희 엄마는 작은 사업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엄마는 사업을 하면서 집안 살림도 다 하셨기 때문에 몇 번의 큰 기회가 있었지만 잡지 않고 흘려보내셨다고 합니다. 돈보다 딸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예랑이었던 사람에게는 누나가 하나 있어요. 이제 호칭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예랑을 남친, 예비신우이를 남친 누나라고 할게요. 모든 사람이 저희 결혼을 축복해 주었는데 남친 누나는 상식적이지 못한 말을 저에게 자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닭살 커플입니다. 지금도 서로 바라보는 눈빛에 꿀이 떨어질 정도예요. 저희 언니는 결혼한 지 몇 년 되었는데 언니와 형부도 서로 엄청 사랑합니다. 부모님과 언니 부부가 가끔은 보기 민망하기도 하지만 좋아 보여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형부 같은 남자를 만나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희 형부는 언니에게도 잘하지만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남친은 저희 아빠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집안 어른의 소개로 아빠와 같은 직업을 가진 남자와 결혼한다고 하니 주변에서는 아빠의 사업체를 물려받게 하려고 그런 사위를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남친과 처음 만난 후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끔씩 데이트를 하다가 결혼하기로 했죠. 저희 아빠는 가끔 예민한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그런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친은 그런 예민함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항상 차분하게 말하고 쉽게 흥분하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화를 내지 않지만 좀 쉽게 흥분하는 성격이거든요. 남친과 있으면 저도 차분해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남친은 키도 크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남자였어요. 저는 학창시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나 언니만큼 머리가 좋지는 못한지 턱걸이로 인서울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서 평범하게 직장 다니며 지냈고요. 대학 때도 공부 열심히 해서 전액은 아니지만 장학금도 2번 받았어요. 남친과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는 형부와 비슷한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부는 평범한 외모이지만 남친은 잘생겼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했죠. 형부와 언니는 직장인이고 남친은 아빠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아빠의 사업체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주변 사람들 모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들이 뭐라 생각하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친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친과 결혼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양가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좋아하셨어요. 남친을 소개받기 전부터 저희 아빠는 남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직종에 있기 때문이었겠죠. 남친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예비 시부모님의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평범한 분들이었고 정이 많은 분들처럼 보였어요.
본심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죠. 예비 시누이는 처음 봤을 때부터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아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부모님이 자기 남동생 뒷바라지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일조를 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남친이 오래 공부해서 전문직이 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남친 누나란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그런 말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기 남동생 공부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던 것을 저에게 뭘로 보상할 거냐는 식으로 다그치듯 말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남친 누나가 그런 말을 할 때 남친 부모님은 별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남친 어머니가 남친 누나에게 처음 봤는데 그런 말은 왜 하니? 부드러운 말투로 이 말을 딱 한 번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것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남친 누나가 철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라면 남친 부모님과 남친이 강하게 말렸어야 정상인 것 같네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비시댁에 놀러 가기도 하고 준비 상황을 말씀드리러 가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마찬가지로 남친과 자주 찾아뵈었고요. 남친 부모님을 뵈러 가면 남친 누나는 집에 꼭 있었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듣기 안 좋은 말을 꼭 했고 남친 부모님은 처음에 형식상 말리는 척을 했지만 점점 남친 누나가 말하는 것을 말리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너는 그런 대학 나와서 이런 직업 가진 남자랑 결혼하면 정말 인생 역전이다. 남친 누나가 이 말을 했을 때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났네요. 근데 남친 누나가 이 말을 했을 때 핀잔을 주거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친을 비롯해 남친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남친 누나가 자기 동생이 대학생일 때 장학금도 받고 좋은 직업을 가졌는데 저는 공부도 별로 안 하고 놀러나 다니다가 좋은 신랑감을 만난 것이라 하더군요. 그리고 남친 누나는 자기도 좋은 대학을 나왔고 집 형편이 넉넉지 않아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남친 어머니는 남친 누나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몇 번 말했지만 그닥 강하게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만약 누군가가 남친 누나에게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해도 남친 누나는 멈추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처음에는 남친이 자기 누나가 막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언젠가부터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아예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의지는 전혀 없었던 거죠. 남친 누나가 했던 기분 나쁜 말을 곱씹어 생각하다 보면 너무 기분이 나빠 저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나오는데 저는 처음 겪는 일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좀 오래된 아파트를 자가로 시작하려 했습니다. 저와 남친이 모은 돈으로는 어림없는 금액이라 양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죠. 모은 돈은 남친보다 제가 많았고 모자라는 집값은 양가에서 반씩 지원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듣더니 남친 누나는 짜증을 내더라고요. 남친이 저보다 직업도 훨씬 좋고 돈도 훨씬 많이 버는데 제가 당연히 집을 해와야지 왜 집값을 반반하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남친 부모님은 무표정으로 별 말씀 없으셨어요. 남친도 웃고만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남친 누나 하는 말이 우리 땡땡이 사업체 하나 차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사업체 운영하다가 너네 아빠 거 나중에 물려받아야지. 설마 데려다가 실컷 부려먹은 다음에 물려주려 하는 건 아니겠지? 이러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그날 저는 남친과 얘기를 했습니다. 누나의 말이 맞는 말이냐고 내가 그렇게 모자란 신부냐고 따지듯이 얘기했어요. 남친은 누나가 뭘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니 이해해달라더군요. 그럼 내가 직접 얘기를 해볼 테니 누나와 따로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했습니다. 남친이 누나에게 제 말을 전달했고 셋이 만나서 식사를 했어요. 제가 먼저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 집에 대해서 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양가 부모님이 결정한 일이고 우리 둘 다 불만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친 누나는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더라고요. 자기 동생이 저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어서 평생 돈 잘 벌고 모으면 제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돈만큼 모을 수 있을까요? 저랑 결혼하면 그 돈이 공동재산이 되는 건데요. 누가 더 높은 위치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남친 누나는 당황했는지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남친은 그래도 누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남친의
표현하지 않고 참아왔던 본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자기 누나가 그런 말을 할 때 말리는 신용이나 하고 있었겠죠. 언니는 좋은 대학 장학금 받으며 다녔다는 사람이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잖아. 내가 자기네 집 며느리가 되면 나를 떠받들어야 되는 걸 내 입으로 말해야겠어? 제가 이 말을 했더니 남친은 그렇게 누나 앞에서 나를 누르고 싶어? 말 다 했어? 얼굴이 새빨개져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자기 누나가 했던 말들이 다 옳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 제가 이렇게 물었는데 남친은 틀린 말은 아니지, 안 그래? 하더라고요. 저는 남친에게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누나를 안 말렸구나. 그럼 자기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겠네.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해야겠어? 했는데 남친은 자기를 무시하듯 말한 것을 사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인데 왜 사과를 해? 언니도 사실이라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는데 말리는 사람도 없고 사과할 사람도 아니잖아. 그냥 여기서 끝내자. 솔직히 자기 조건이 나한테 많이 딸리는 건 맞잖아. 사람만 보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결혼 전에 본심을 알아서 다행이네. 이렇게 말하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랬어? 하시면서 좀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세상에 좋은 남자 얼마든지 있고 네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니 편하게 생각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날 남친 누나에게 톡이 오더라고요. 내가 어제 녹음해두길 잘했지. 우리 부모님한테 다 들려드렸어. 이렇게 톡이 오길래 예, 잘 됐네요. 괜한 미련 가지고 저한테 매달리면 어쩌나 했어요. 그쪽 남동생이 계속 전화 오고 톡으로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데 남동생만 떨궈버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답장 보냈습니다. 며칠 후에 남친과 마지막으로 통화했어요. 남친은 모든 걸 바로잡을 테니 다시 잘해보자 하는데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경제력 좋은 게 죄냐고,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한테 인심 쓰지 않으면 큰 잘못을 한 게 되는 거냐고, 다시는 우리 볼 일 없을 테니 그런 줄 알라고 했죠. 자꾸 연락해서 귀찮게 하면 아빠한테 다 말할 것이고 그 업계에서 소문 안 좋게 나서 좋을 거 없으니 이제 그만 연락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이 다정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 같아서 연애도 하고 결혼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심을 그렇게 숨기고 있었다는 게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결혼 전에 남친이 본심을 드러내줘서 감사해야 할 일인지. 암튼 이렇게 미련 없이 남친과 헤어졌습니다. 매일 통화하고 자주 만나던 남친과 헤어지고 나니 좀 허전하기는 하지만 속 시원한 것이 더 큰 것 같아요. 저 잘한 거 맞겠죠? 남친 누나에게 쌍욕을 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참은 것은 잘한 것 같아요. 돈을 보면 없던 욕심도 생기나 보네요. 얘랑이 처가 경제력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생겼나 봅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베푸는 것은 선택사항이지 의무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